시청자 질문입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시네요. 고민하다가 연락을 드리옵니다. 65세입니다. 10년 전 사별하고서 가능할까요? 여성분 아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퇴직 후 부동산 임대하면서 제주도에서 전원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기타 수익, 월 여유 있게 생활합니다. 이런 분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요? 결혼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직접 상담을 만나봤을 때 판단을 내리는 데 기준이 있어요. 왜 60대 신랑분들 중에는 60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굉장히 건의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부장적인. 예, 가부장적인 그런 분들이 솔직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신부한테 자상하게 마음적으로는 참 신부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거나 여유 있게도 해줄 수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자상하고 막 재미있게 막 이런 생활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젊은 신랑보다는 덜하죠. 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 코로나 이후에 60대 신랑분들 몇 사람 결혼시켜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로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신부들도 노력을 하죠. 신랑한테 막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신랑분이 너무 어험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신부도 뭔가 자꾸 서먹서먹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한테 애교 있게 잘하듯이 막 하려고 하면 신랑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신부한테 좀 재미있게 자상하게 막 해주고 장단도 치면서 팔짱 끼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뭔가 연인답게 이런 액션이 가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밥 먹고 먼저 걸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 그러다 보면 신부도 당연히 뭔가 자기도 어색하니까 자꾸 주춤주춤 해버려요. 해버리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랑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한테 잘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잘했거든요, 신부가. 처음엔 잘하지 않았습니까? 물으면은 지금 보라고 저 옆에 다른 신랑 신부들 저 신부 얼마나 잘합니까? 내 신부는 저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 소리는 그래갖고 내가 본인한테 물어요. 본인은 신부한테 좀 자상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둘이 있을 때 잘한다 이거야. 둘이 있을 때 잘하는데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신부 못해요? 그런 생각이 조금 문제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나이를 버리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젊은 나이로 살아. 사실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 해도 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알지만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일수록 잘 산다. 근데 제가 문제없이 잘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하는 분. 자, 제가 지난달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해준 말이 있는데 50대 중반뿐인데도 이분이 초혼이다 보니까 진짜 자기는 20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장난기도 있게 하고 이분이 맞선 보고 할 때는 처음에 내가 상담하고 할 때는 안 그런 분인데요. 신혼여행 가서 진짜 거짓말고 모자도 거꾸로 써가면서 신부하고 장난치고 재미있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저렇게 노력하는 분. 신랑 스스로가 신부하고 나이 차이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나이 차이 줄이는 방법은 망가진 모습을 좀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인 나이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행동 자체에서. 물리적으로 나이 차이를 줄이는 거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어서는 없다는 겁니까? 그 자녀가 있어도 어차피 30대 신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40대 신부들은 한국말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오기 힘들고, 그러고 애기 낳고 사는 시골의 사람들이 다 놓아도, 왜냐면 아가씨 때하고 다르잖아요. 미혼은 오토바이 탈 때 얼굴도 가리고 막 이것저것 완전 무장을 하고 오토바이 타지만은 애기 낳고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여자들 햇빛에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노화도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 신랑일수록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 가부장적인 이 생각을 버려줘야 된다. 그래야 신부들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들어간다. 신부 나이 때는 3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로 저는 꺼내요.
40대가 넘어가면 언어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제약이 오니까. 근데 그 나이 되면 자녀도 있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녀 없는 사람을 권합니다. 무조건. 맞선도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특별한 경우에 자녀가 있는 분도 이제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한 그분처럼 60대 중반 분들. 그런 분들은 대신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여기서 뒷바라지 해줄 각오하시고 또 언젠가는 그 자녀를 한국에 와서도 키워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입양까지 생각이. 예,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 몇 년 지나가고 신부도 한국 와 살아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 한국 데리고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신랑분이 그런 마음도 전혀 없다가 그런 말을 꺼내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무에 내가 실제로 바로 키워주겠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갑니다. 애기 양육시켜주는 경제적인 지원 각오하시고 신부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이것저것 다 말을 하지만은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한국에도 키워주도 된다는 이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신부가 언제 그 말이 나올 가능성이 7, 80%다. 그 두 가지를 마음속에 먹고 하셔야 돼요.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 없잖아요. 데려와서 대학 보낼 생각 해야 된다. 대학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키우고 또 뭐 능력이 돼 공부 잘하고 하면 대학 보내고 한국에서 학교 보내고 나중에 뒷바라지 할 생각은 하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 신랑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자, 딱 한마디로 말해서 젊게 살 각오하시고 시작하세요. 그거 하나입니다. 젊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모든 행동이 젊은 사람처럼 되니까. 저는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 그 말에 모든 게 내포가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서 와이프하고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살고, 와이프하고 뭐 놀기도 좋고,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지만은, 와이프가 봤을 때 우리 신랑 너무 자상하다.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이 잘해준다는 기준이에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신랑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해주면 잘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요. 젊은 신랑들은 자기가 어떡하냐 말 한마디든 뭐든 이런 걸 잘하려고. 근데 나이가 드는 신랑일수록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신랑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해주면은 잘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거는 당연히 하지만은 더 신부한테 마음적으로 내 신부한테 진짜 그지만 둘이 같이 손도 오손도손 잡고 다니면서 산책도 다니면서 젊은이처럼 뭐 진짜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러 가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지낼 때도 여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랑 뭐 요즘 젊은이들 베트남 놀러 와도 막 영화도 보러 가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영화 보러 가는 게 더 힘들지만 여기 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혼여행 가면 리조트에 가서 같이 수영장에서 신부 수영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신랑분들 같으면 저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 딱 한마디로 젊은 사람처럼 내 나이를 무시하고 내가 좀 와이프 앞에서는 망가질 수 있도 된다. 그런 각오로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앞으로 뭐 20, 30년이라도 잘 살 수 않겠습니까?